예, 우리 시장이 시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이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시장 분석하고요. 전략 세웁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미국 주가는 뭐 사상 최고치를 날아가고요. 네. 주변국, 옆 동네 일본 증시도 잘 가는데, 그죠? 중국은 급락이고요. 우리도 약하거든요. 시장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네,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놀랐는데요. 네. 일단 뭐 엔비디아도 최고치를 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최고치를 가고 미국 시장이 상당히 양호하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정강 후약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특히나 어제 양시장 모두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전에 시작했던 그 강세를 지키지 못하고 마이너스로 전환돼서 마감이 된 부분은 참 우리나라 시장은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특히 미국과 일본, 대만 뭐 이런 나라들이 최근에 주로 좀 강한 나라들인데 이들 대비해서는 상당히 약하구나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코스피의 하루 동안의 흐름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전에 출발 분위기는 미국 시장이 워낙 좋게 끝났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높게 출발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조금 상승폭이 축소가 되다가 마지막에는 좀 크게 이렇게 분봉상으로 대량 거래를 수반한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지수의 추세적인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제가 봤을 때 오늘 하루로 좀 체크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좀 더 이번 주 내내 한번 흐름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양시장에서의 수익률과 그다음에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동향을 한번 봤는데, 미국이 분명히 아주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조금 따로 노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면 상승 종목수 대비해서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면서 마이너스 0.3%에 끝났고요. 코스닥도 뭐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가 거의 비슷한 그러한 흐름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외부 증시, 해외 증시의 이 강세의 영향을 거의 받지 못하는 그러한 흐름이 어제 나타났고, 오늘은 이제 어제 워낙 우리가 다른 나라 대비해서 약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흐름 정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대형주를 사는 그러한 그림이었거든요. 2천억 정도 매수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두 종목은 어제 플러스권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버티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그런 부분들은 다른 섹터에서 상당히 반도체보다 더 부진한 그런 좀 대형 지수에 영향을 주는 섹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고, 그 영향을 우리가 고스란히 최근에 받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SK 하이닉스가 1월 25일 날 컨퍼런스 콜이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의 흐름들을 보면 삼성과 하이닉스는 뭐 양호한 흐름을 그리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가 미국처럼 견조하게 버텨줘야지만 우리나라 지수도 뭐 하방보다는 상방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은 1월 25일 날 컨퍼런스 콜에서 얼마나 하이닉스가 좀 긍정적인 톤을 만들어주는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메모리 사이클이 워낙 이제 조금 좋아지다 보니까 감산을 빨리 이제 좀 원복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재고는 뭐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감산을 다시 원복시키는 부분은 하반기에야 돼서나 뭐 걱정할 부분이다, 고민할 부분이다, 뭐 이런 뉘앙스를 만약에 해준다라면 훨씬 더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대형주가 일단 지수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낙폭은 제한적이지만 여기서 지수가 좀 움직이려면 좀 2차 전지 같은 이런 대형 쪽 움직임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제가 잠시 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아직은 조금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르다, 좀 바닥 다지기 확인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네네. 예,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약했던 이유가 대표적으로 2차 전지주들이 뭐 에코프로 그룹주나 급락을 했잖아요. 네. 뭐 10%씩 하루에 어제 떨어졌는데요.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증권사에서는 실적 추정치를 내리고 있고, 사실 좀 반등이 올 타이밍은 또 됐는데 2차 전지부터 좀 분석해 주세요. 네, 일단 반등의 에너지를 보면 하락한 거에 비하면 기술적 반등은 힘은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오늘 좀 느껴졌고,
그나마 최근에 우리가 이 역발상 투자라는 코너에서 공부를 했던 뭐 전해익이라든지 이쪽은 그래도 최근에 2차전지 내에서도 강한 그런 에너지를 보여왔기 때문에 오늘도 반등 구간에서 그래도 엔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이지, 나머지 뭐 양극재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최근에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그리고 배터리 셀 3사들의 움직임은 그렇게 강하지 못한 흐름인데요. 자, 그 이유를 먼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이 시간에 LNF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 의외로 시가 대비해서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가 오후 3시에 코스피 상장 이전 심사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유독 개별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다 통과가 되었고요.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는데, 그 뒤로 지금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양극재를 중심으로 좋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그때의 움직임은 LNF 고유만의 움직임이고, 오늘도 상대적으로 LNF만 조금 더 강한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모멘텀은 조금 더 차별화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펀더멘탈적으로 보시면 아직까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빨간색은 4분기 실적이고요. 검은색은 1분기 실적의 영업이익의 추정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4분기는 이미 LNF는 나왔기 때문에 검은색을 보시는 게 좋은데, 검은색 같은 경우도 최근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다시 좀 우하향으로 약간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LNF도 실적 추정치가 1분기에는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4분기 실적이 나왔으니까 제가 4개 분기 전체 합산을 가지고 한번 그려본 차트인데,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2차전지가 아주 폭등을 했던 시기죠. 매출액이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을 나타내다가, 지난 분기, 3분기에 이렇게 플랫했고요. 이번 4분기까지 이제 그림을 그려서 넣으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음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매출액이 살짝 지금 슬로우해지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매출액은 이제 고점에서 음봉이 하나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의 변동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훨씬 더. 네, 매출액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영업이익은 순식간에 적자로 이렇게 전환돼 버리는, 이게 이제 마진이 조금 약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매출액이 살짝만 조정을 받아도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지금 다른 양극재 회사들의 실적 발표 전까지도 좀 노이즈로, 좀 불안감으로,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 BME 양극재 중에서는 일단 가장 대장주의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4분기 실적, 1분기 실적 컨센서스 추이를 보시면 여전히 조금 우하향해서 내려오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실적에 대한 바닥은 조금 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양극재 대장주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안 좋은 그림이고, 오늘 반등도 미미한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를 같이 좀 다루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의 흐름입니다. 4분기에 빨간색 그래프도 내려오고 있고요. 올해 1분기에 컨센서스 전망치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주요 2차전지 기업들의 실적 하향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좀 쉴 때 그래도 포스코 홀딩스는 좀 버텨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중국이 워낙 안 좋아요,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의 본업은 철강 같은 이게 시클리컬 산업이죠. 그리고 최근에 화학업종도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의 경기 부진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도 200일선을 이탈해서 지금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좀 아쉽게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배터리 셀 업체들은 그래도 애널리스트 분들이 뭐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인해서 좀 버티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 리포트를 많이 내놓으셨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여의도 애널리스트 분들은 삼성의 SDI는 좀 양호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SDI도 매일 52주 신저가를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그림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SDI가 뭐 외형보다는 좀 수익성 위주로 갔었잖아요. 좋고 밸류에이션도 그러니까.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이런 평가들이 다수였죠. 그런데 이제 뭐 같이 밀려내려가는 같이 지금 혼자 움직일 수는 없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초 이후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물려도 AI에서 물려야지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우스갯소리를 드린 적이 있는데 AI 쪽에서의 대장주 제주 반도체를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네. 미국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있고 네. 한국에는 제주 반도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연초의 수익률을 보면 무려 84% 어제까지입니다. 네. 근데 오늘도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대표적으로 삼성 SDI의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 이 흐름이 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2차전지 관련된 부진한 실적이 좀 노출이 되기 전까지는 그죠? 적어도 이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당분간은 우리가 AI 쪽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가운데 또 최근 가장 관심 있는 기업은 엔캠이잖아요. 네네. 급등하고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또 뭐 급락을 하면서 변동성이 엄청 커졌거든요. 네. 시가총액 2조를 넘어섰었던 자리였는데 워낙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과열되지 않았나라는 컨센서스가 시장이 좀 돌면서 순식간에 이 매도가 나오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분봉을 그려놓은 건데요. 오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14만 원을 넘어서면서 역사적인 신고가였거든요. 근데 1시를 넘어서면서부터 순식간에 급락을 하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체 분위기가 좀 살아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전액도 이제는 좀 약간의 숨고르기,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하면서 에너지를 좀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또 9% 다시 엔캠 강하고요. 그다음에 에코앤드림 이것도 소재줍니까? 네, 요거는 이제 유미코어라는 양극재 회사 쪽으로 이제 캡틴 마켓을 이번에 확실히 좀 만들었다라는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만든 기업인데 그래서 확실히 이제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의 분위기가 만약에 살아났을 때는 이 기업은 다시 또 주목을 해볼 만한 전구체 기업이라서 뭐 흐름은 체크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기도 최근에 변동성은 또 큽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는 어쨌든 뭐 반등을 기대하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힘을 실기는 좀 어렵고 반도체나 AI 쪽 포인트는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AI 쪽에서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AI 내에서도 새로운 쪽으로 어제 분위기는 또 생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온디바이스 AI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온디바이스 AI는 결국은 클라우드 서버의 기반의 AI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디바이스 단에서 AI 알고리즘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장점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이을 그 다음 움직임으로 온센서 AI를 지금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AP라고 하는 스마트폰의 두뇌까지 가지 않고요. 우리 그 CIS가 있죠. 이미지 센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을 처리하는 거기에다가 AI 칩을 거기에 얹어버리면서 AP까지 가지 않고 그 앞단에서 처리해버리는 그러한 기술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이게 애플 비전 프로가 나오면서 이 영역이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는 이미지 센서와 MCU라는 2가지 키워드를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MCU를 만드는 칩을 만드는 어버브 반도체가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 강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온센서 AI 그래서 이미지 센서와 MCU 관련된 기업들을 시장에서는 좀 공부를 하고 찾아보는 것도 좋은 또 테마가 될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관련된 기업 가운데 하나가 어버브 반도체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여주신 차트를 설명을 해주고 가셔야 되는데, 어버브 반도체가 뭐 지금도 23%고요. 이틀간 급등을 하고 어제 상한가 갔나 보죠? 네,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웬만한 요즘 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2천억에서 시작해서 대부분 5천억 이상 뭐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온디바이스 AI에서 온센서 AI 쪽으로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 MCU에 대한 활용성이 증가하면서 이 어버브 반도체로 비롯해서 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스터디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네요. 조금 전에 그 어버브 반도체 팀장님이 가져오신 일봉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랬어요. 보통은 이제 음봉 양봉인데 그죠? 조금 전에 보여준 거 가운데 이제 하얀 게 양봉인데 여기 옆으로 두꺼워. 거래량까지를 수반한 저런 차트가 있어요. 이제 저거 이제 하얀 건 양봉, 빨간 차트로 이제 양봉인데요. 거래량까지 포함하면 저렇게 뚱뚱해지고 올라가는 거죠. 맞습니다. 캔들 볼륨 차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캔들 볼륨 차트. 좀 생소하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고요. 민재기 역발상 투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 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